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기후변화의 영향,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국지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기후변화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5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추운 데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을 가진 소나무 같은 것들, 침엽수라고 부르는데, 냉대 기후에 있는 숲, 냉대림, 이런 것들은 지구가 더워지면서 점점 분포 면적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넓은 잎사귀를 가진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 열대, 그리고 열대 근처에 아열대, 그 지역에 있는 숲, 그런 나무들이 분포 면적이 더 넓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자체가 더워지니까 추운 애들은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는 거죠. 추운 데서만 자라는 애들이. 자, 이런 현상이 첫 번째고요. 식생의 변화죠. 뜨거운 곳에서 있던 식물들이 더 많아진다. 두 번째, 병충해. 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모기.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지?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특히 병을 옮기는 그런 것들을 열대 지역에서 모기로 인한 질병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열대 기후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더워지면서 이 모기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날씨가 따뜻할수록 모기가 많거든요. 우리 겨울엔 모기가 없잖아요. 여름엔 모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모기가 옮기는 황열병,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아지게 된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게 두 번째 변화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데 태풍은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열대 지역도 점점 더 더워져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태풍은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과학적인 현상인데,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의 에너지가 훨씬 커지고 큰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예전보다 더 자주 와요. 그리고 세기도 훨씬 더 크고 슈퍼 태풍 이런 게 더 자주 옵니다. 전에는 하나 왔다면 나중에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진다면 두세 개 오고, 이런 식으로 태풍의 세력과 빈도가 커지게 된다. 이런 변화가 오겠죠. 그로 인한 풍수의 피해도 늘어나겠죠. 다음, 계절 변화.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요거는 1920년대, 1990년대, 2040년, 2090년을 밑에 두 개는 예측한 거죠. 이렇게 여름과 봄의 일수를 쭉 같은 길이의 막대로 표현한 겁니다. 4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봄이 보통 3월 달쯤부터 시작을 하고 4월 달 초부터 이렇게 여름이 있는데, 1920년보다 1990년의 여름은 이렇게 일수가 더 많아졌대요. 더 빨라지고 늦게까지 하죠.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40년과 2090년에도 여름은 계속해서 더 일수가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겨울은 1920년보다 1990년에 이미 요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요건 제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문제집에 있는 그 도표를 보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데, 특징을 또 하나 보면 여름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의 시작이 빨라졌습니다. 자, 여름의 시작이 여기 한 6월쯤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막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겨울의 시작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겨울뿐만 아니라 가을도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의 시작점도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의 시작은 느려진다. 자, 요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요 자세한 요 월수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요건 뭐냐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제일 적합한 날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뜨겁고 충주나 춘천은 그거보다는 좀 시원하니까. 근데 이게 더워지면서 우리나라가 제주도에서 잘 자라던 한라봉이 저 위에 비교적 시원하던 충주에서까지 이제는 잘 자란다. 그리고 오히려 제주도는 더 더워져서 한라봉이 충주에서 가장 잘 자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디까지 위로 가서 재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북한계선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갈 수 있는 한계선.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올라가면 추워져서 재배를 못하니까 여기까지가 북한계선이야. 근데 이 북한계선이 옛날엔 제주도였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라봉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특산물이었는데 요게 충주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북한계선이 다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재배 적지, 그걸 가장 적합하게 키울 수 있는 날씨, 기온을 가진 그 땅도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구가 다 더워지면서 남쪽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시원했던 지역이 예전에 더웠던 지역의 날씨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땅이 더 예전에 추웠던 곳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라봉은 충주까지 올라갔고요.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원래 청도 복숭아, 대구 옆에 여기 청도 경상도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강원도에 있는 춘천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올라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과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 요것도 이제는 포천 지역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 포천이에요. 포천. 자, 가장 변화를 보이는 건 녹차죠. 보성 녹차가 있는데, 보성은 전라남도의 여기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어디까지 올라갔냐? 강원도의 가장 북쪽,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남한에서 강원도의 고성은 여기 경상도에도 있지만 강원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보성에서, 제가 안 써놔가지고 쓸게요. 자라던 녹차가 여기 고성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대구에서 잘 자라던 사과가 포천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재배 북한계선이나 이런 게 북상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